실제로 물이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강이나 하천과 우리 집의 영양의 기름관계를 봤는데, 사실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까이 찍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멀찌감치 찍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얼굴에 점도 빼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면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 들어가시는 집 주변에 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기름을 판단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만약에 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가 되겠죠. 한 동짜리 판상형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주소는 땡땡땡땡 101동 1203호 3호 라인이 노란 네모칸 안에 3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은 빨간 실선이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되고, 요 위에 보시면 남남동향이다 라고, 옥향이다, 옥향은 이제 건물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남동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부동산에서는 이걸 전부 정남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남향도 정남향, 동쪽으로 틀려도 정남향, 서쪽으로 틀려도 정남향, 전부 다 정남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풍수에서는 조금 더 세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남동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입체 지도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아파트가 요래 되는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요거를 잠깐 이렇게 보면, 요 아파트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요게 앞 베란다죠. 요렇게 현재 바라보고 있고, 요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하천이 지나갑니다. 네, 요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하천입니다. 하천이 있는데 물 방향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게 바로 오늘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보면, 일단 아파트 기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주변에 지대가 높낮이 이런 것도 괜찮은데, 특별히 이 하천이 이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상담을 의뢰해 왔는데 계약금을 아직 안 걸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반입니다. 계약금 걸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그러면 계약금 안 걸고 문의하는 분이 계신데 딱 반인데,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안 좋게 놓으면 저도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의뢰하신 분은 계약금을 전혀 안 걸어 놓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으면 안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서로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하천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봤고, 요거를 다시 원래 지도로 돌아가 가지고 기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그거를 조금 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현재 하천의 물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그 판상형이었죠. 그 판상형의 그 방향에 대해 가지고 다 이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상형도 다르고 타워형 있죠. 타워형도 다르고, 그 다음에 판상형하고 타워형을 결합시켜 놓은 복합형일 때도 또
이 숫자 폭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영상 하나 찍으면 이거를 파내려고 이 막 캡처 해가지고 이거 뭐 줄 그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는 언제든지 그 방향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이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관 방향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숫자가 포급이 됐는데, 여기서 파란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6, 7, 8, 9번 방향 있죠. 까만색 숫자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6, 7, 8, 9번 방향에는 물만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내수가 되면 좋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재물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집이 됩니다. 반대로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투명한 방향이 있죠. 이 방향에는 거수라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은 요거는 뭐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내수가 될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두 줄기의 물줄기가 만나는 3차수가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근데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이제 물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 요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 여기부터 지금 해당 사항이 되는데, 아까 여기 5번 방향, 핑크빛 방향, 여기 방향에는 물이 오든지 아니면 두 줄기의 물줄기가 만나면 좋다고 했는데, 이쪽에 쭉 보시면 두 줄기의 물줄기가 만나죠. 딱 이 방향입니다. 그죠?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이 안에, 요 안에 이 방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방향과 주변 현기가 일치가 된다 해서 합국이다. 그래서 합자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무대흉이라는 말은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번 방향과 3번 방향에는 물이 빠져나가야 좋다고 했는데, 반대로 여기서 지금 물이 흘러 들어오죠. 그러면 이 방향과 지형은 현재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로 돼 있다 해서 반국이라고 해서 이게 반자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반자는 일단 흉이 되는 거죠. 여기는 소흉, 흉이 있지만 좀 작은 흉. 그 다음에 여기는 대흉, 흉이 있지만 굉장히 큰 흉,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8번, 9번 방향에는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 들어와야 재물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물이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과 이쪽 주변 현기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로 돼 있다 해서 반국, 여기도 반국, 그리고 요거는 큰 흉이다, 여기도 큰 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자취하더라도 재물과 연관된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전부 빨간색 흉이죠. 그러면 결론은 이쪽 강의 혜택을,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재물을 뜻하는데 재물과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재물을 벌기 힘든 아파트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토대로 1년마다의 운을 한번 뽑아보면 그 다음 여기 그림이 되겠죠. 여기 되는데 올해가 2020년이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2020년은 재물에 해당되는 해인데, 재물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빨간색이죠. 아까 빨간색이 지금도 다 빨간색입니다. 아까 파란색이 지금도 다 파란색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최근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여기가 전부 빨간색이죠. 2020년, 그 다음에 21년, 22년이 재물에 다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이 되어야 재물에 조금 이제 덕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오래 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질 때 이사 나가는 거죠. 그럴 바에야 이사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좀 재물로 유리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반대로 차라리 여기서는 여기가 전부 불합국이니까 차라리 강 건너에 한번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강 건너에 가게 되면은 대체로 합국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강이, 이 강을 기준으로 아까는 밑에 아파트가 있었죠. 근데 그 방향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방향과 똑같은 방향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가정하에
요쪽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그 방향과 같았다면 이 강 건너 간 것뿐인데 모든 게 다 합국이 되는 거죠. 아까 5번 방향에는 두 줄기 물줄기가 만나든지 아니면 물길이 오는 게 좋은데 여기 합국이죠. 이쪽으로 물길이 오니까. 그 다음에 6번 방향에도 물줄기가 오는 게 좋은데 여기도 합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4번은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또 합국이 됩니다. 요 뒤에는 나중에 계산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아까 여기가 2020년이었죠. 그 다음에 21년 2년, 23년, 4년, 5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은 여기가 다 합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리기도 강 건너서 한번 찾아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변에 강이 있다면 하천이라도 있다면 요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다. 실제로 물이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강이나 하천과 우리 집의 영양의 기륜관계를 봤는데 사실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 되겠죠. 물가로 가는 거죠. 물가로 가는데 대신 그 방향이 맞는 물가로 가면 되겠죠. 만약에 방향도 맞고 물의 방향도 만약에 맞았을 때는 재물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 알람, 4종 세트를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훨씬 더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